퇴직 후에는 퇴직 전 소득보다 엄청나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보장성 보험료를 20년까지 내야 된다면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대부분 특약을 줄이든지 아니면 해지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희망재무설계 이천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 27년 동안 개인 재무 설계를 많이 해왔고요. 과거에는 이제 개인 재무 설계를 좀 많이 했다면 지금은 기업이나 지자체 등에서 은퇴 재무 설계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현장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갖고요. 금융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부터 해갖고 지난해 말까지 내은퇴 통장 사용 설명서까지 총 13권의 책을 단독이든 공저로 이제 출간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천희망TV라고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년을 가난하게 만드는 재무 실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 가지나 되나 봐요. 이게 뭔가요? 어떻게? 사실은 제 책에서 네. 이제 많은 분들에서 이제 딴 데서도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거 오지 않습니까? 네. 다른 유튜브 방송에 이제 네. 하면 이상하게 이 주제를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궁금하죠. 실수라고 하니까 또 노년에 가난하게 만드는 실수.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한 27년 동안 네. 개인 재무 상담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20, 30대보다도 이제 은퇴를 앞두는 50대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크게 보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가 되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뭐냐면 개인연금이 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첫 번째 뭐냐면 50대는 절대 보험사에 월납 연금보험은 절대 가입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보험사 월납 연금보험은 사업비가 굉장히 큽니다. 대략 한 12% 내외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50만 원을 집어넣으면 사업비 한 6만 원이 빠지고 44만 원 정도가 적립이 되면 원금이 언제 되냐? 한 8, 9년 후에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금을 언제 받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55세에 보험사에 개인연금 보험을 가입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개인연금이 부족해서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는 네. 80세 이후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은퇴 후에 바로 쓰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가입하는 거기 네. 때문에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좀 피하셔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보장성 보험. 또 이제 보험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인 50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제가 네, 20, 30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보험을 많이 가입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와서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이게 뭐 잘못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거를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또 가입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 오래전에 가입했기 때문에 거의 납기가 다 끝났어요. 이제 퇴직 전까지 납기가 끝날 수 있는데 리모델링해서 다시 가입하면 뭐냐면 앞으로 최소한 20년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퇴직 전에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거는 사실 좀 부담스럽고 아깝더라도 내긴 내겠지만 퇴직 후에는 퇴직 전 소득보다 엄청나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보장성 보험료를 20년까지 내야 된다면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대부분 특약을 줄이든지 아니면 해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그 이전에 가입한 보험을 그 유지하는 것보다 리모델링해서 새로 가입한 게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기업체 강의 가다 보면 그 우리 퇴직연금 많이들 가입하시지 않습니까? 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연금으로 받을지 그렇죠.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통계 자료로 보면요, 네. 한 97%는 일시금으로 받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3%는 이제 뭐냐면 연금으로 받겠다는 사람들이 네. 많고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건수, 그 다음에 이제 자산액으로 보면 적립액으로 보면 한 70% 가까이가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가 이제 연금으로 받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 통계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적립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연금을 선호하시고요. 적립금액이 한 1,000만 원, 1,600만 원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갈 때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은퇴재무 설계 강의를 네. 기업이나 지자체나 이런 데 많이 다니다 보면 예전에는 일시금으로 받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압도적으로. 네, 네. 근데 점점점 뭐냐면 줄어들어서 저는 뭐냐면 일시금으로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보다 일단 우리가 은퇴 준비하면 은퇴 후에 한 몇 세쯤 은퇴하시나요? 60세. 60세. 그럴 때 이제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네. 은퇴 준비 이렇게 얘기하면 자산을 뭐 10억 정도 준비해야 된다. 네. 뭐 10억, 20억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자산 중심으로.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산 중심보다 현금 흐름 중심으로. 그 주축에는 뭐냐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 이게
지금 월급 받듯이 월급 나오게 만들어 현금이 놓는다면요. 얘기하는. 굉장히 편하시다는 얘기죠. 따라서 뭐냐면 세 번째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하셔갖고 지금 월급 받듯이 은퇴 후에도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아나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은퇴 준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연금을 저희가 이제 매달 받게 되는데 이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크게 보면 이제 제도상 한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반환 일시금 반납, 네. 두 번째는 추납, 세 번째는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반환 일시금 반납은 예전에 90년대에는 직장을 그만둬서 네.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지역 가입 뭐 이렇게 이제 그 지역에서도 이제 가입이 안 되는 분들도 많았으니까 그럼 일시금으로 돌려줬어요. 네. 그러면 저 같은 제 예를 한번 들면 제가 이제 97년까지 일반 직장에 다니다가 97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갔는데 그 직장이 국민연금이 안 되던 직장이에요. 그래서 1년 후에 반환일시금이라고 한 430만 원 정도를 돌려줬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잊고 있다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연금을 늘리는 거 있고 얼마 전까지 건강보험료 이슈 있기 전까지는 네. 사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려고 굉장히들 노력들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제가 한 435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동안 이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한 천 몇십만 원을 내야 돼요. 아, 그 사이에. 네. 그 사이가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이제 나이가 꽤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이자가 붙어서 했는데 그 대신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만약에 그 이자까지 붙은 금액을 반납을 하면 제 연금액이 월 30만 원이 늘어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3년만 그 연금을 받고 살아있다면 그 다음부터 무조건 다 이득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내가 국민연금 가입자였다가 일시금으로 혹시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납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액을 늘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제도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초납인데 특히 이건 남성들보다 이제 여성들이 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직장 다니다가 전업을 이렇게 주부를 하시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뭐냐면 나중에 그 일시 전체 그 안 냈던 그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걸 우리가 추납이라고 그러고요. 네. 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 강남 부인들의 뭐 재테크에서 강남 사모님의 재테크 해갖고 국민연금 추납하는 게 한동안 유행이었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해갖고 법이 바뀌어갖고 이제 최대 10년, 119개월까지는 밀린 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요. 이때는 뭐냐면 국민연금 가입해서 가입자 임의 가입을 하더라도 가입자가 돼서 일시에 넣어서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을 더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네. 이거는 뭐냐면 그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다면 만 18세에서 만 60세까지가 의무 가입 기간이에요. 네. 우리가 60세 정년 퇴직하면 연금 받는 시기가 1969년생 이후는 65세거든요. 네. 그럼 60에서 65세 사이에 비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내가 임의로 국민연금을 더 내서 국민연금을 더 받겠다. 이 제도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은 금액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금액을 많이 내는 건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급여의 한 9%를 회사가 4.5%, 내가 4.5% 내주니까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좀 안 되더라도 뭐냐면 기간을 늘려서 국민연금을 더 받는 방법은 필요한데 이번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이제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떠돌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표님 이거는 어떤가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를 일단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거. 두 번째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네. 보험료를 많이 내는 거. 네. 그럼 피부양자로 탈락하는 거를 이제 조건으로 하면요. 우리가 피부양자 조건이 모든 소득을 더해서 합산소득 2천만 원. 예전엔 3,400이었는데 이게 2,400으로 이제 낮춰지면서 이제 피부양자 탈락하신 분들이 대거 등장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뭐냐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그리 많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본인이 한 2천 몇 명 정도 되고 만약에 본인이 걸리면 배우자까지 같이 탈락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아마 작년에 제가 숫자를 보니까 한 4천 몇 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로 누가 탈락했냐? 공무원 같이 특수지원금 받으시는 분들. 연금 많이 받으시니까 그냥 그 연금만 받아도 2천만 원이 초과돼서 그렇게 탈락을 됐죠. 했어요. 네. 근데 국민연금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65세 노령자들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 받으신 분들이 45%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45명밖에 안 받아요. 그 중에 45%가 받는데
100만 원 미만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90%예요. 그러니까 즉 2천만 원이 그냥 국민연금 소득만 있으려면 얼마 정도가 되냐면 167만 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이상 받는 분은 5%도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별로 안 되는 뭐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다니까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저는 또 뭐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대기업에서 오래 다니면 네. 사실 국민연금 한 170에서 200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제 어차피 해당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일단 국민연금 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 소득만 보는 게 아니고 재산도 본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할 때 어차피 그 부분이 안 맞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피부양자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연금의 우리 최대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기능, 인플레이션을 보정해 주는 거. 네. 즉 물가가 상승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 부분을 반영해 주는 게 우리가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이고 어떤 연금보다 유리한 연금이 국민연금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사실은 167만 원에 맞춰놨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작년에 이제 그 국민연금이 매년 물가를 보정해 주는데 작년 물가 상승률이 5.1%였어요. 그럼 165만 원에 맞춰놨는데 그 다음에 그걸 반영해 주면 바로 탈락이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군요.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지금 정책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섣부르게 결정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중에서도, 네. 네,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 저는 국민연금하고 이 건강보험은 아무래도 정치하시는 분들의 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이고 변동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섣부르게 잘못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실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이제 지역 가입자, 이제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가 돼서 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민감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 내고 이런 눈에 부분들. 보이니까 숫자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이제 9월부터 작년 9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전에는 근로소득하고 연금소득을 30%를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연금소득이 있다. 네. 그럼 3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해줬어요. 근데 작년에 2단계 개편안을 하면서 이게 50%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50만 원을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국민연금 10만 원 더 받으면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라고 같이 섞여 있어서 한 8% 정도 돼요. 지금 올해 올라갔고. 네. 그럼 대략 아무리 많이 올라도 한 2천 원 정도 올라요.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극단적인 경우만 놓고 보면 경우의 수, 아까 피부양자도 국민연금 소득만 167만 원 있는 거. 그다음에 요것도 뭐냐면 그냥 30%에서 50% 이렇게 가면 우리가 판단을 잘못할 적이가 많으니까 네. 저는 가능하면 뭐냐면 소득들을 국민연금들을 많이 받으시고 또 다른 금융소득도 많이 받으셔갖고 소득을 많이 늘려서 건강보험료 내는데 좀 부담을 좀 덜었으면 하는 게 원래 제 목표입니다.